네, 잘 쉬셨나요, 여러분? 네,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죄송해요, 웃어서. 왜 웃었냐면, 지금 녹화할 장소가 제가 마땅하지가 않아가지고, 음, 이제 주인 없는 사무실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네, 요 앞에 앞쪽이 바로 방음이 잘 안 되는 교수님 연구실이 있으신 곳이라, 아마 이 강의 녹화하고 있는 이 말소리가 아마 다 들릴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민망해서 사실은 네, 막 떠들고 막 제 스타일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너무 조신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목소리도 조금 낮춰가면서 조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장소가 무닥치가 않네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네, 이 녹화 장소 찾기가 힘들고 자리에서 하면 전화도 많이 오고 그렇다고 집에서 하면 좀 이상한 것 같고 해서요. 네. 네, 여러분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제 뭐 인원이 113명이기 때문에 또 천차만별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또 천차만별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학생님들이 되게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세 번째로 국무총리 뭐죠? 국무총리의 헌법상주의죠. 세 번째로 국무총리 헌법상주의. 헌법은 뭐죠? 군의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무총리의 문민원칙, 즉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3, 4, 5 공화국인 거죠. 지금 제6공화국이죠. 네, 우리가 1960년이죠. 네, 60년에 이제 박정희 아저씨가 탱크 몰고 청와대로 간 게 60년이죠. 그 다음에 이제 62년에서 79년까지 해서 박정희 3사공화국이 끝나고 그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전 대통령 86년까지 해서 우리가 3사 제3, 4, 5 공화국 때 겪었던 군사 정권이죠. 이 군사 정권의 어떤 폐해를 이제 반성이죠, 반성. 그럼 우리나라의 어떤 그 헌정사적, 역사적 헌정에 대한 역사적 헌법 역사에 대한 어떤 반성으로 인해서 국무위원이죠. 국무위원 또는 아니죠. 국무위원 그리고 이 국무총리. 이 국무총리는 문민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뭐죠? 헌법 제86조 제3항에 뭐라고 있냐면 즉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야, 너 국무총리 하고 싶어? 만약에 네가 군인이면 전역해라 이런 거죠. 네. 제대해라 이런 거죠. 제대. 네. 따라서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를 하고 싶으면 옷을 벗어라 이런 거죠. 그렇죠? 제대를 해라 이런 거죠, 여러분. 따라서 국민총리의 문민원칙을 명시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국무총리뿐만 아니고 이 국무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무위원도 보면 헌법에서 현역을 면한 후 만약 네가 군인이면 뭐죠? 제대를 해라 그런 거죠. 네. 뭐 원색적인 말로는 쉬운 말로는 옷을 벗어라 이거죠. 네가 국무위원을 하고 싶으면 또는 국무총리를 하고 싶으면 이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제3, 4, 5공화국의 어떤 군사정권에 대한 어떤 역사적 반성의 고찰로서 나온 헌법 조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 있네요. 그렇죠? 군의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의 겸직과 해임 관한 대행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겸직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헌법 제43조, 국회법 제29조 제1항에 의해서 국회의원은 국무총리의 겸직이 가능하고, 만약에 국회의원이 국무총리가 겸직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는 의원내각제적 한 요소로 이해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제에서는 상권 분립이죠. 네. 뭐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 상권 분립이 엄격하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한 영역을 터치를 못하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국회의원은 입법부 소속의 구성원이고, 국무총리는 집행부 소속의 구성원인데, 이 집행부와 입법부가 융합되는 이러한 상황은 대통령제에서는 뭐죠? 엄격한 권력 분립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예요. 이렇게 있으시면 안 되는 거죠.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랑 같이 겸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나라가 순수한 대통령제가 아니고, 자, 의원내각 요소를 가미했다 그랬고,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나라가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이 헌법의 테두리, 즉 헌법의 아웃라인을 갖게 된 건 우리나라 최초의 제헌 헌법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한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건 제가 혹시 제가 설명 안 해드렸으면 제가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고요.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자,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와 겸직이 우리나라에서 가능한데, 자, 이거는 대통령제적 요소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의원내각제적 요소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대통령제에서는 엄격한 삼권 분립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자, 입법부의 구성요원인 국회의원이 집행부의 구성요원인 국무총리와의 직을 겸직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자, 이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에 겸직을 하는 거는 당연히 의원내각제죠, 여러분. 그렇죠? 의회 다수파의, 그렇죠? 의원내각제의 의회 다수파의 수장이 뭐가 돼요? 총리가 되죠. 네, 수장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당연히 의원내각제적 요소의 제도입니다. 즉, 이것만 보더라도, 아, 우리나라는 순수한 대통령제가 아니고, 아,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를 헌법에 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대통령은 사유의 제한 없이 정치적 재량으로 국무총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대통령이 마음이겠죠. 결국은 행정부 제2인자고, 그렇죠. 대통령이 뭐죠? 임명할 때는 국회의 동의라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지만, 국무총리를 해임할 때는 사유의 제한이 없고, 당연히 정치적 재량으로 국무총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나라 대통령은 자신의 어떤 정치적 실정을 만회하거나 민심을 어떤 수습할 는 어떤 그런 뭐죠? 방법으로 국무총리 교체를 했죠. 그래서 뭐 옛날에 이른바 뭐 방탄총리라는 얘기가 나왔죠. 뭐 총리가 방탄이냐? 대통령이 실장했는데 결국은 너의 지시나 명령에 따른 총리를 자르고, 네, 자르고 새로운 총리다. 방탄인 거죠, 여러분. 이 총알이 대통령한테 가서 맞아야 되는데 총리가 앞에 딱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총리를 딱 자르는 거죠. 그렇죠? 자르고 대통령이 어떤 자신의 정치적 실정을 만회하거나 민심을 수습하는 방법으로, 네, 총리를 해임을 했죠. 네. 한때는 방탄총리냐, 이른바 막 방탄총리냐, 총리가 방탄이냐 이런 거죠. 음,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왜냐면 대통령은 본인의 어떤 이제 정치적 어떤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국무총리를 교체를 했는데, 자, 그리고 자기의 죄를 국무총리에 다 전가를 해서 국무총리를 먼저 해임하고 새로운 다른 국무총리를 다시 들이는 거죠,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방탄총리냐 이런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자,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정부조직법 제22조가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자, 정부조직법 제22조를 보면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위원이 일단 국무총리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권한대행자가 되고요. 만약에 대통령의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자, 정부조직법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그리고 계속해서, 자, 국무총리 권한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국무총리 권한. 자, 대통령의 권리진화나 사고 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건 당연하겠죠. 헌법 제71조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국무총리는 뭐죠? 행정부의 제2인자적 헌법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2인자의 숙명이 뭐죠? 그런 거죠. 1인자가 없을 때 할 수 있는 거죠. 1인자로 군림할 수 있는 거죠. 네. 당연히 대통령의 권리나 사고 시에 그 권한을 대행한다. 자,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건 평상시 그동안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그런 업무의 유지, 그다음 평시 업무의 유지 정도뿐입니다. 국무총리가 마치 자기가 대통령이 됐냐? 난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 막 새로운 일을 벌리거나 새로운 어떤 제도를 벌리거나 이거 안 돼요, 여러분. 네. 결국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리나 사고를 당한다 해서 그 권한을 대행할지라도 결국에는 평상시 업무나 또는 기존에 계속되고 있는 업무의 어떤 유지 차원에서의 어떤 권한 대행인 거지. 본인이 마치 대통령이 된 거 마냥 뭐 새로운 정책을 추진한다거나, 자,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여튼, 자, 국무총리의 권한은 뭐냐면 제일 첫 번째가 당연히 대통령의 권리나 사고 시에 그 권한을 대행한다. 자, 헌법 제1 1조가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자, 이게 첫 번째 국무총리의
권한이고, 두 번째는 행정각부의 통할권을 갖는 거죠, 여러분. 행정각부 통할을 갖더라도 이건 제가 앞서서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의 지시나 명령에 제한된 범위인 거죠. 대통령의 명령이나 지시에 따른 행정부 통할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지시나 명령을 초과하거나 위반하거나 또는 거기를 뛰어넘어서 무엇인가 자기의 행정법부를 통할한다는 것은 당연히 헌법 위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은 국무총리는 행정부 제2인자이기 때문에 행정부 제1인자인 대통령의 명령이나 지시에 따라서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대통령 분신이죠, 여러분. 분신. 그렇죠. 자, 그러나 여기 보시면 국무총리가 행정각부 통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잘 보세요. 국무총리의 죄송합니다. 여기도 오타가 났네요. 자,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는 행정기관을 법률에 의해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자, 이해 가세요, 여러분? 국무총리가 행정각부 통할권을 가지고 있는데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는 기관, 즉 행정기관, 즉 국무총리 행정각부를 다 통할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 법률에 의해 행정기관을 설치한다. 근데 이 행정기관을 법률에 의해 설치하는데 이 행정기관은 국무총리 통할을 받지 않아. 자, 이런 행정기관 설치가 가능하냐?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령이나 지시에 따라서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그렇다면은 그런 모든 행정기관은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아야 되는데, 법률에 의해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는 행정기관 설치가 가능하냐? 가능하다라고 본 게 헌재 89헌마 86이죠. 네. 89헌마 86 결정에서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즉 81 읽어보면, 헌법 제86조 제2항은 그 위치나 내용으로 보아 국무총리 헌법상 주된 지위가 대통령의 보좌기관, 그렇죠. 대통령 보좌기관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보좌기관인 지위에서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했다. 그렇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것일 뿐, 국가의 공권력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조직은 헌법상 예외적으로 열거되어 있거나 그 성질상 대통령의 직속 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아야 하며 그 통할을 받지 않는 행정기관은 법률에 의하더라도 이를 설치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없다 이런 거죠. 네, 무슨 말이냐면 맞습니다. 결국은 헌법 제86조 제2항이 그죠? 86조 제2항 뭐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통할권을 가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라고 규정한 것이 그게 다다. 네, 그런 거죠. 그게 다고, 국가의 공권력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조직, 그렇죠? 국가의 공권력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조직은 헌법상 예외적으로 열거되어 있거나, 즉 헌법상 예외적으로 열거가 되어 있거나 또는 그 성질상 어떤 대통령의 직속 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렇죠? 모두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아야 하며, 그다음에 그 통할을 받지 않는 행정기관은 법률에 의하더라도 이를 설치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해하세요, 여러분? 헌법, 그 다음에 여기 뭐죠? 헌법 제94조, 95조 등의 규정 취지,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부의 구성 단위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정부의 구성 단위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집행하는 모든 중앙 행정기관이 곧 헌법 제86조 제2항의 소정의 행정각부라도 볼 수 없다. 이런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 뭐냐면, 정부의 구성 단위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집행하는 모든 중앙 행정기관이 곧 뭐죠? 국무총리가 통할하는 그 행정각부에 속한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정부조직법 제44조가 국가안전기획부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규정이 헌법 제86조 2항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 이런 거죠, 여러분. 결국에는 그런 거죠.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는 행정기관을 법률에 의해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국무총리가 행정각부 통할권을 다 가지고 있다 해서 이 행정각부에 이 보시면 국무총리가 통할하는 이 행정각부에
정부의 구성 단위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집행하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이 86조 제2항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행정각부에 모두 다 속한다라고 볼 수 없다 이거죠. 헌법재판소 결정이.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통화를 받지 않는 국무총리의 통화를 받지 않는 행정기관을 법률에 의하더라도 이를 설치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법률에서 행정기관, 즉 국무총리의 통화를 받지 않는 행정기관 설치가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결국에는 결론이 뭐냐면, 자, 89엄마 86 결정, 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는 국무총리가 행정각부 통할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는, 자, 대통령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의미 그것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어떤 국무총리의 통화를 받지 않는 그런 행정기관을 법률에 의해 설치하는 것까지 뭐죠? 금지하는 건 아닌 거죠, 여러분.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설치를 한다 해서 이거는 헌법 제86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헌법재판소가 이미 89엄마 86 결정에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리고 또 뭐죠? 자, 국무총리의 권한은, 자, 국무위원 행정각부장 임명제청권. 그렇죠? 자, 이건 국무위원 행정각부장 임명제청권이 당연히 행정부 구성의 첫 단계죠. 국무총리가 임명되고 나서 당연히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이나 행정각부의 장 임명제청권을 대통령에게 행사를 하면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하죠. 자, 임명제청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다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도 가지는 거죠. 제 헌법 제80, 제1항, 제3항, 제94조. 자,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이나 행정각부장의 임명 제청권도 가지고, 그 다음에 국무위원 해임 권의권도 가지고, 그렇죠. 제청권이죠. 대통령에게 임명을 해달라. 그리고 해임 권의권이죠. 해임을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무총리가 뭐 제청이나 건의한다 해서 구속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국무총리도 뭐예요? 대통령의 남자죠.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뽑고 대통령이 정치적 자유재량 행위로 국무총리를 해임할 수 있기 때문에 감히 국무총리가 내가 뭐죠? 제청한 사람을 임명해 달라. 내가 건의한 사람을 해임시켜 달라. 이렇게는 못하는 거죠. 그럼 대통령이 너부터 잘라줄게 이렇게 얘기하겠죠. 너부터 나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네, 당연히 안 되겠죠. 실질적으로. 물론 소신 발언하는 사람은 될 수 있겠죠. 대통령이 뭐 자기의 사람들로만 이제 뭐 행정 각보를 꾸리고 어떤 전문가를 데려와서 어떤 행정부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자기가 보호할 사람, 정말 깜냥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뭐 장관으로 앉혀놓고 이러면 국무총리가 빡이 올라서 나 그만두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목숨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밥그릇이잖아요, 자기 밥그릇. 그렇죠. 자, 이해하시나요? 네. 결국은 임명제청 없는 국무위원 등의 임명행위. 자, 국무총리의 임명제청이 없는 국무위원 등의 임명행위는 명백한 절차적 헌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 자, 그렇죠? 효력이 없겠죠. 하지만 뭐죠? 임명제청을 안 할까요?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자기 목숨줄을 쥐고 있는데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은 이 사람이야, 뭐 교육부 장관은 이 사람이야. 그러면 그냥 국무총리는 네 알겠습니다. 제청하겠습니다. 하고 제청하겠어요, 여러분. 자, 그런 식이겠죠, 여러분. 자, 원래는 국무총리가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임명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대통령이 내정을 하고 그 내정된 사람을 국무총리가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식이죠, 여러분. 왜요? 대통령이 국무총리 뭐죠? 임명 제청 뭐죠? 해임 자유재량으로 해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임명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여러분. 자, 그리고 국무총리는 자 국회에 출석 발언권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구속권을 가지고 있다. 헌법 제82조. 자, 대통령은 어떠한 법률을 행위를 할 때 자 국법상 행위 자 문서로서 하죠,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 막 뭐 이렇게 할 때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씩 미디어나 뉴스 보면 대통령이 자기 집무실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막 서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 다 법률 행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국법이죠. 국법상 행위. 그 국법상 행위는 대통령이 야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뭐로 하게 되어 있냐면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할 수 있습니다. 문서로서 하게 되어 있고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그 밑쪽에 보면 국무총리와
그다음에 그 문서에 관련된 내용의 어떤 장관, 어떤 행정부의 그 행정부장이죠, 장관이죠. 장관의 서명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그걸 부속권이라고 해야죠. 자, 이 부속권, 국무총리는 당연히 대통령 국법상 행위에 대한 부속권을 가지고 있다고 헌법 제82조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국무위원 볼까요? 자,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그러겠죠. 국무위원은 뭐라 그랬죠? 국무회의 참석하는 인원이라 그랬죠. 국무회의 구성원. 자, 그걸 국무위원이라 그러는데, 자, 우리나라 행정각부 장관은 다 국무위원이죠, 여러분. 네. 자, 일단 국정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하며, 자, 국무회의 구성원으로 국정을 심의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국무위원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이 검증이 가능하다. 그렇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국무총리도 국회의원하고 겸직이 가능하죠. 자, 국무위원도 국회의원과 겸직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 의원회가 됐으면 요소겠죠, 이것도. 당연히 앞서서 제가 얘기했듯이 이 국무위원도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그렇죠,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겠죠. 만약 군인이라면. 그리고 똑같이 국무위원도 국회에 출석 발언, 그다음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부속권을 가지고 있다. 국무위원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자, 국무회의 볼까요? 국무회의. 자, 국무회의는 자, 회의체 기간이라고 제가 저번에 국회를 설명하면서 국무회의를 예를 들면서 얘기를 했죠. 자, 국회는 뭐죠? 합의체 기간이죠. 합의체. 자, 합의체 기간. 그리고 국무회의는 회의체 기간입니다. 네, 국무회의는 회의체 기간입니다. 법적 성격은 회의체 기간이에요. 자,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자, 심의 기간이겠죠. 자, 심의한다 했으니까. 자, 그리고 헌법 제88조 제1항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심의사항은 헌법 제89조에 열거됐다. 자, 여러분 헌법 제89조에 보면 반드시 국무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해야 될 안건이 있는데 그 안건이 17가지가 헌법 제89조에 뾰로로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예시가 아니고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열거된 사항은 반드시 국무회의에 상정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리고 국무회의 구성은 자, 대통령, 국무총리가 반드시 참석하고요. 왜요? 의장하고 부의장이니까 참석하고, 그 다음에 15인 이상, 자,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이 된다. 자, 헌법에 이렇게 뭐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은 국무회의장,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자, 이게 바로 국무회의고요. 자, 하나 주의할 것은 그렇죠. 국무회의는 행정부 내의 최고 심의기관이다. 행정부 내 최고 심의기관이고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하나. 자, 의결기관은 아니라는 거죠. 의결기관. 자,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이지, 자, 의결기관이 아니다. 이런 거죠. 가끔씩 뭐, 여러분 뉴스나 미디어에서 국무회에서 뭐 이게 의결됐다. 국무회에서 저게 의결됐다. 그거는 그들 스스로의 국무회의 내에서의 그들 스스로의 그런 의결이지, 이거는 법적인 어떤 의결이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런 스스로 뭐 본인들이 심의를 하면서 뭐 이렇게 의결한 거지. 이거는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 말하는 어떤 의결은 어떤 효력이 발생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혼동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가끔씩 뭐 국무에서 뭐 이런 게 의결됐다. 아니, 의결 기관이 아닌데 어떻게 의결할 수 있지? 자, 이런 의구심이 들지만 그 의결은 자, 여기서 헌법에서 말하는 이 의결과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들 스스로에 대해서의 어떤 의결인 거죠, 여러분. 잠시만요, 여러분. 자, 네. 죄송합니다. 소리 왔는데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진동이. 네. 그다음에 행정각부. 자, 행정부에 속하는 사항을 부문별로 나누고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거죠. 행정기관으로 자,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다. 자, 헌법 제96조,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보면, 자, 행정부에 속하는 사항을 부문별로 나누어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뭐가요? 행정각부가 자,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다. 그렇죠? 따라서 행정각부가 아닌 행정기관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법률에 의해 설치되기 때문에 따라서 행정각부가 아닌 행정기관이 존재할 수 있고, 자, 행정부 업무의 일부를 행정각부가 아닌 행정기관에 속하게 할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국가정보원이라든지 방송통신위원회는 자, 뭐죠? 네, 네, 대표적이라는 거죠. 대표적.
자, 행정부 업무의 일부를 행정각부가 아닌 행정기관. 자, 행정각부라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예요? 네, 뭐 교육부라든지 뭐 법무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교통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문화관광부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행정각부인데 자 행정부의 업무인데 자 행정부의 업무를 행정각부가 아닌 행정기관에 속하게 할 수 있는데 그 행정기관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뭐 국가정보원이라든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네. 결국에는 행정각부가 법률에서 설치가 되고 이 법률에서 설치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행정각부가 아닌 행정기관도 당연히 법률에 설치가 되고 그렇죠. 법률로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행정각부에 속하지 않는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었고 이러한 행정기관은 당연히 행정부 업무의 일부를 감당하게 되지만 당연히 행정각부가 아닌 행정기관에 속하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국가정보원이라든지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표적인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즉 행정각부가 아닌 행정기관은 국무총리의 통화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네. 아까 위에서도 봤죠? 네. 국무총리가 통화를 하지 않는 네,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국무총리가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는 거지. 네, 모든 그런 행정기관, 그 86조 제2항이 말하는 그 행정각부가 모든 행정기관을 다 아우르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서 다른 행정각부에 속하지 않는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그게 대표적인 게 뭐 국가정보원이라든지 방송통신위원회다. 하지만 얘네들은 행정각부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 국무총리의 어떤 통화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네, 이해하시나요? 네. 네, 제 말이 너무 빨랐나요, 여러분? 네. 이건 되게, 네, 그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여러분, 그렇게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감사원을 볼까요? 감사원. 자, 여러분, 감사원 요즘에 문제 많죠. 월성 고리 제1호기인가요? 월성 제1호기 해가지고, 경제성 평가 받아서 경제성이 있는데, 국가가 폐쇄를 시켰네. 저쩌고 말이 많죠, 여러분. 그럼 미디어나 이런 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뉴스 있는데 보시면. 네. 자, 이 감사원의 헌법상 뒤를 보면 다 회계검사죠. 회계검사. 회계검사는 뭐죠? 돈이죠, 여러분. 회계검사와 세입세출의 결산. 그렇죠. 그다음에 행정부에 대한 직무감찰. 다 행정부에 대한 직무감찰이에요, 여러분. 사법부나 국회에 대한 직무감찰이 아니고요. 이 감사원은 자, 회계검사와 세입세출 결산, 그리고 두 번째로 직무감찰을 하는데 이 직무감찰은 어디냐? 행정부. 나 사법부가 아니고 행정부. 이 행정부에 대한 어떤 직무감찰을 하는 기관으로 헌법은 감사원을 헌법 제99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되어 있지만, 자,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에 소속되어 있지만, 당연히 직무에 관해서는 뭐죠? 독립성이 보장된다.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되어 있긴 하지만,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터치 안 하고요.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자, 구성과 신분은, 네, 여러분, 외우시면 됩니다. 네. 네, 애우시면 되죠. 네. 감사원장을 포함해서 5에서 11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다. 헌법 제1항은 자, 감사원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감사원 원장을 포함해서 5에서 11, 그렇죠. 5에서 11, 네, 11의 어떤 감사위원으로 구성이 되고, 자, 감사원장은 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요. 자, 임기는 4년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뭐죠? 네, 1차에 하나요? 중임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감사원장을 포함해서 감사원은 5인에서 11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다고 제가 헌법 제1항이 명시를 하고 있고요.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네, 당연히 여기에도 이 감사원장도 그렇죠. 행정부를 감찰하는 거죠. 직무감찰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직무감찰을 잘 하라. 자, 이런 취지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대통령이 그냥 자의로 임명할 수 있다면 당연히 감사원장은 대통령의 수장으로 있는 대통령의 수반으로 있는 행정부 직무감찰을 당연히 게을리 할 수밖에 없겠죠. 못하겠죠, 여러분. 네. 이해하시나요? 당연히 못하겠죠, 여러분. 네. 대통령 사람인데 하겠어요. 친한데.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얻는 거죠. 구성 단계에서부터 저 의회의 통제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네. 목이 좀 아프네요. 잠시만요, 여러분.
네. 찬바람을 너무 많이 쐈나 봅니다, 여러분. 네. 탄 것도 많이 먹고. 목이 너무 아프네요. 네.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도. 네. 네. 그래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고요. 감사위원은 똑같이 감사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임기는 4년이고요. 1차에 한해서 중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에요. 똑같죠, 여러분? 네, 국회처럼 감사원도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은 독립을 위해 일정하게 실무보장을 받습니다, 여러분. 판사처럼. 그리고 당연히 이들은 탄핵 대상자가 됩니다, 여러분. 감사원장 포함해서 감사위원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 때에는 이 사람들은 탄핵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뭐예요?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법률에서 탄핵을 규정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뭐 방송통신위원회, 조직법, 이런 방송통신위원회법 보면 방송통신위원장은 뭐예요? 탄핵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법률에서 또 규정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헌법이나 법률에서 탄핵의 대상자들은 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소정의 사유가 있을 때는 당연히 면직이 가능하고요. 감사원법 제8조에 따라서. 그다음에 겸직이 금지됩니다. 얘네들은. 국무총리라든지 국무위원은 국회의원과 겸직이 됐지만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은 당연히 겸직이 금지됩니다, 여러분. 겸직 금지가 되는 직이 뭐냐면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직, 그렇죠? 의원직,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그다음에 행정부서의 공무원, 행정부서의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이 법에 따라서 감사의 대상이 되는 단체, 그렇죠? 이 감사원법에 따라서 감사의 대상이 되는 그런 단체의 임직원의 직이라든지 또는 그 밖에 어떤 보수를 받는 직은 당연히 겸직이 금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정치운동도 감사원법 제10조에 의해서 금지가 됩니다, 여러분. 정치운동 금지는 감사원법 제10조에 의해서 금지가 되고, 겸직 금지는 감사원법 제9조에 의해서 겸직이 금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검사를 보시면, 검사란다. 권한을 보시면,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쓰는데, 회계검사는 당연히 국가의 회계검사, 세입세출의 결산, 법률에서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를 하고요.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검사하여 누구한테 보고하냐면, 문제 가끔씩 나오긴 하는데, 보시면, 감사원은 세입세출 결산, 세입세출의 결산을 검사하여 대통령과 전년도 국회의원이 아니고요. 차년도,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고,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할까요, 여러분? 당연하겠죠, 여러분. 그렇죠.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겠죠, 여러분. 왜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요, 여러분? 네, 찾아보세요, 여러분. 네.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는데, 대통령은 그렇다 치고, 그렇죠.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보고하는 건 맞는데, 왜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할까요? 네,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찾아보세요, 여러분. 네, 그래야 머리에 남고,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차년도가 아니면 틀렸구나라고 바로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그리고 직무감찰을 볼까요, 여러분? 감사원은 당연히 행정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을 한다 그랬죠. 행정부에 대해서 직무감찰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헌법 제97조, 감사원법 제20조. 그렇죠? 직무감찰의 주된 대상은 당연히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 및 그 소속 공무원의 직무겠죠, 여러분. 행정부에 대해서 하니까. 그러나 이게 보시면 국회나 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할 수 없다라고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이 명시가 되고 있죠, 여러분. 감사원은 물론 독립된 기구이긴 하지만 대통령의 소속이 돼서 행정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행정부가 당연히 입법부나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이 사법부를 감찰한다는 것은 다 개입이겠죠. 개입이 될 수 있겠죠. 권력 분립에 있어서의 어떤 뭐예요? 부당한 침해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은 감사원은
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직무만 감찰을 하고 국회라든지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 번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게 뭐냐면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해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고 즉 회계검사나 직무감찰뿐만 아니고 한목적성 감사도 할 수 있다. 자, 이 한목적성 감사가 뭐냐면 자, 니네가 예산을 어떻게 쓰고 니네가 법에 따라서 예산을 지출하고 뭐 수입을 얻었고 지출을 했네 이런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고 니네가 이러한 정책을 왜 시행했는지 무슨 목적 때문에 했는지 그다음에 이걸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러한 정책을 뭐죠? 정책을 입안을 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는지 성과가 도대체 났는지 쓸데없이 하지는 않았는지 자 이런 거죠. 일명 성과감사라고도 하죠. 이런 성과감사 즉 한목적성 감사도 할 수 있다라고 헌재 제2005 헌나 3 결정에서 자 헌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해서 즉 회계검사나 직무감사할 뿐만 아니고 성과감사 그런 거죠. 왜 그런 정책을 뭐 추진했는지 이런 정책을 추진해서 얻은 결과가 뭔지 무슨 결과들로 그런 정책을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시행했냐 자 이런 한목적성 감사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디에 대해서요?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해서 그런 거죠. 심사청구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감사원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요. 국민감사 청구는 19세 이상 국민은 공공기관의 어떤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이라든지 부패 행위로 인해서 공익을 현저히 제해야 하는 경우에 300명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중요한 거 아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선거관리위원회에 보시면, 자,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상 제의는 선거 및 뭐죠? 국민투표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정당 사무를 처리하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다라고, 네, 헌법상 주의는 이렇게 되고요. 자, 독립된 헌법기관이죠. 독립된 헌법기관. 그렇죠. 선거관리위원회가 자,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죠. 자,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기관은 다 뭐죠? 헌법상 헌법기관인 거죠, 여러분. 구성과 조직을 일단 보면 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관위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죠. 중앙선관위는 헌법재판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3인을 임명하고요. 국회에서 3인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3인을 지명합니다. 자, 총 9인으로 구성이 되죠. 자, 위원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서 임명, 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된다. 이런 거죠, 여러분. 그렇죠. 대통령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서 임명을 하고 국회에서 선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도 인사청문을 거쳐서 대법원장이 지명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국회가 계속 관여를 하죠, 여러분. 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자, 감사원장은 먼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을 했지만, 자,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자, 위원 중에 호선한다. 호선한다는 게 뭐죠? 호선? 네, 이 지네들끼리 즉 9명이 모여서 뽑는 거죠. 지네들 9명이 모여서 9명 모여서 자, 우리 중에 누가 위원장을 할까? 서로 투표하는 거죠. 투표해서 뽑는 거죠. 네. 9명이 네. 9명이 투표해서 뽑는 거죠. 호선한다.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자, 위원회 임기는 6년. 자, 감사원은 4년이었어요. 4년에 1차 중임이 가능했는데 중앙선관위는 자, 임기는 6년이에요, 여러분. 그다음에 직무상 독립을 위하여 위원회 신분이 보장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당연히 요구되고 당연히 위원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처럼 판핵 대상이 되고요. 자, 소정의 사유가 있을 때는 파면이 가능하죠, 여러분. 당연히 선거관리위원회 사람은 그렇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고 정치에 관여할 수도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여러분. 네. 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관위가 9명인데, 자, 특별광역시 도선거는 9명, 구시군구, 그죠? 구시군은 또 1명이지만, 자,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자, 7명이 있는데, 자, 이들도 역시 임기는 6년이고, 위원장은 당연히 호선하고요. 자, 이부 똑같이 정당에 가입할 수 없고, 정치에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자, 권한은 여러분 보세요. 네, 선거 및 국민투표 관리를 하고 정당 사무 및 정치 자금 사무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다음에 중앙선관위 선거관리위원회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따라야 될 어떤 규칙을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선거라든지 국민투표라든지 정당관계법 등의 제정 또는 개정 등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국회 서면으로 자 의견을 제출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 마치고요. 자, 저희가 별다른 어떤 이제 공지사항이 없으면 계속해서 동영상으로 네, 수업을 계속해서 진행할 거고, 제가 10월 31일 자정까지, 네, 과제를 내라고 했는데, 제가 그 과제 시간을 보니까 23시 59분까지 돼 있더라고요. 59, 59초인가? 네, 여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튼 늦지 않도록, 네, 딱 맞춰서 내지 마시고요. 뭐 10분 전이나 5분 전이나 이렇게 해서, 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적을 주고 싶어도 여러분, 네, 시험을 보지 않거나 과제를 내지 않으시면, 네, 제가 성적을 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그 다음에, 짜증나고, 왜 이런 걸 내줬어? 라고,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네, 하나의 공부를 한다. 네, 뭐, 이것도, 공부다. 그리고 뭐, 이것도 알면 좀 유익하겠지. 좀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네, 시간에 쫓기지 말고 시간 이전에 네, 마감 시간 이전 훨씬 이전에 모두도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올려주시지 않으시면 네, 내시지 않으시면 제가 성적을 드릴 수가 없겠죠, 여러분. 저도 교무처에 할 말이 없어요. 엉망으로 내더라도 내시면 어떻게든 제가 우겨서 이렇게 때문에 점수 줬다라고 우겨서 끝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내시지 않으시면 저도 할 말이 없겠죠. 성적을 줄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제 입장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뭐라도 써서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오늘 하루도 네, 긴 장시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어, 바람이 되게 차네요. 네. 일교차가 되게 큰 것 같아요. 네.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하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